내가 운 좋게 입사했다. 하지만 마지막 최종 보스가 남아 있습니다. 입사했는데 내가 하는 업무가 하나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업무, 저 업무, 옆에 업무, 뒤에 업무 다 하게 생겼다? 통일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이 업무, 저 업무 다 해야 되는 포지션이다. 그럼 이 회사는 다녀도 될까요? 제 경험상 정답은 네, 다녀도 괜찮다입니다.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비스니TV입니다. 오늘은 피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의 99.9%가 중소기업입니다. 그 말인즉슨 우리 근로자들 역시도 그만큼 많은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. 그렇다면 중소기업이라고 다 나쁜 것이냐?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 역시도 중소기업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었고요. 무의미하고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조직도 있었지만, 이후에 제 성장에 도움이 된 의미 있는 중소기업, 스타트업 회사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. 전 절대로 모든 중소기업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.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저에게 도움이 안 되는 회사에서 청춘을 낭비한 제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반대로 도움이 안 되는 회사라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낼지에 대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되실 거예요. 네, 첫 번째. 사람이 계속 나가서 채용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회사. 이런 회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진짜로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성장할 수 없게 사방이 틀어막혀 있어서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아는 중소기업일 경우 혹은 진짜로 해당 업무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대대적인 인원 모집이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의 회사인지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럴 경우 회사 리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잡플래닛 기업 리뷰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조직 내에서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, 그게 아니라면 이제 회사가 커가는 와중에 꼭 필수적인 채용 공고인지 리뷰를 보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. 저 역시도 두 가지 모두 겪어 보았는데 그 조직은 리더가 문제였었어요. 상명하달식, 군대식, 권위주의식.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었고 언어 폭력까지 있었던 진짜 썩을 대로 썩었던 부서였습니다. 신입 직원이 들어와도 진짜 괴롭혀서 쫓아냅니다. 이런 곳은 오래 있다가는 병 생기는 곳이니까 빨리 도망치셔야 되고요. 또 두 번째 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진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. 그때 한 번에 이제 20명에서 30명 정도 채용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물론 체계가 조금 덜 잡혀 있지만 열정이 많은 리더들이어서 조직 내에 큰 문제가 있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. 따라서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온다고 무조건 이상한 회사라는 잣대를 갖다 대지는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두 번째.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드디어 입사를 했습니다. 근데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해요. 과장급 같아 보이는데 묘하게 재수없는 자신감에 차 있거나 팀장급인데 일을 못하면서 권력만 휘두르려고 한다거나 대표의 와이프, 즉 사모가 법인차로 뽑은 벤츠를 끌고 회사에 자주 나타난다거나 이 경우는 가족 회사일 확률이 99.8%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족 회사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. 실화였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장이 술만 먹으면 여직원을 성추행을 했어요.
근데 그 팀장의 와이프도 해당 회사에서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고, 그 회사의 대표의 사모가 팀장 와이프의 친언니인 거예요. 가계도가 이런 그림인 거예요. 이 경우에 피해자분은 어디다가 도대체 이 일을 얘기하고 또 구제를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? 실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퇴사라는 강제적인 선택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진짜로 저 같아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,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여서 그렇지, 가족 회사에서 그 구성원 중 한 명한테 만약에 안 좋은 이미지로 찍혔다.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. 세 번째, 여기까지 내가 운 좋게 입사했다. 가족 회사도 아니다. 하지만 마지막 최종 보스가 남아 있습니다. 입사했는데 내가 하는 업무가 하나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업무, 저 업무, 옆에 업무, 뒤에 업무 다 하게 생겼다. 통일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이 업무, 저 업무 다 해야 되는 포지션이다. 그럼 이 회사는 다녀도 될까요? 제 경험상 정답은 네, 다녀도 괜찮다입니다.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건 중소기업이라면, 스타트업이라면 정말 피할 수 없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. 업무 구분이 무자르듯 명확하지가 않아요. 그런데 여기서 이게 있어요. 내가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 할 때 이 부서에서 일한 것을 이력서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. 내가 업무가 엄청 많아. 예를 들어서 뭐 상품 등록도 하면서 CS도 보면서 뭐 마케팅도 담당하게 되었다. 이 경우에 내가 주로 마케팅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을 보았는데 그래도 한 절반에서 60% 정도는 할애를 하는 것 같다. 그러면 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력서에 적을 한 줄의 성공 경험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이건 도전해 봄직한 거예요. 근데 막 잡스러운 서로 다른 업무 100 가지를 하루에 동일한 시간을 투자해서 진행한다?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변수가 많아진다? 그럼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얻어갈 것이 있는가예요. 얻어갈 게 없다면 이 회사는 여러분의 고열만 빨아먹게 될 것입니다. 오늘은 피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. 이제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대기업, 전문직 다니는 것 같고 나만 초라해 보이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99.9%가 중소기업이고 우리 중 대부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 번이라도 할 확률이 누구에게라도 있습니다. 어쩌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옥석을 가려내는 건 실제로 현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일 거예요. 따라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,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부탁드릴게요. 오늘 영상 마치면서 여러분의 현생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비순이었습니다.